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이라는 민선 6기 비전을 실현하고 창조도시 건설을 앞당길 추진협의체인 창조도시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단단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창조경제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전략입니다. 창조도시 추진위원회가 지난 3일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이강덕 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역의 대학과 기관단체, 기업, 언론, 금융 등 30명의 대표들로 구성됐으며 창조도시 발전 전략 제시, 정책 자문과 협의, 지역 주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범시민 참여 확산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이날 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강소기업과 물류산업, 그리고 해양관광산업 육성, 행복기반 조성 등의 4대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지역 주체 간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국정 운영 기조인 창조경제를 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창조도시란 창조성이 반영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도시를 뜻합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동해안 최대 전통시장인 죽도시장.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바 있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한국관광의 별 선정 기념 조형물이 죽도시장 만남의 광장에 설치됐습니다. 이 조형물은 전국 5대 전통시장 중 하나이자 동해안 최대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이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5일 제막 행사에 앞서 죽도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죽도시장 활성화와 홍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강덕 시장은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인 죽도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나아가 포항 관광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적조 비상이 걸린 가운데 포항 구룡포 지역 일부 육상 양식장에서 적조 생물로 인한 어류 폐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긴급 비상대책회를 열고 황토를 살포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포항시 구룡포 하정리 앞바다에 게릴라성 적조 생물이 다량 유입돼 관내 육상 양식장 5개소에서 사육 중이던 넙치와 강도다리 7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10일 오후 2시 피해 현장에서 이강덕 시장 주재로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세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11일에는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어류 양식장이 밀집한 연안 해역에 전해수 황토 살포선을 긴급 출항시켜 황토 50톤을 살포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최근 일조량 증가 등 기상 여건을 감안할 때 적조가 9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해양수산부에 긴급 방제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사육 어종의 폐사 전 방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스탄불인 경주 2014 포항시와 이스탄불 교류의 날 행사가 13일 경주 황성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약하는 포항을 주제로 현대음악과 퓨전 국악의 융합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포항시가 제52회 경북도민체전에서 시부 종합 1위를 차지하며 6연패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포항 지질자원 실증연구센터가 내년에 들어섭니다. 김규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지난 2일 이강덕 시장을 만나 흥해읍 성공리에 조성된 한국지질자원 실증연구센터 건립 진행 상황과 운영 방향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혹서기를 맞아 잠시 휴장했던 벼룩시장이 9월 13일 개장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운영에 들어갑니다. 포항 벼룩시장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영일대 해수욕장 앞 소공원에서 열립니다. 자연이 빚은 걸작이라 불리는 수석은요, 그리 일반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자연의 생명력과 역사를 담고 있어서 한번 그 아름다움에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수석의 진수와 감상의 기쁨을 즐길 수 있는 수석 박물관이 호미곶 세천년 기념관 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박물관을 천천히 관람하다 보면 수석의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포항 포스팅에서 담아봤습니다.
우리가 보고 즐기는 관상용 자연석을 수석이라고 합니다. 이 수석 그냥 보고 지나쳤을 법한데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수석을 포항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떤 수석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수석은 모양과 크기, 표면에 드러난 무늬에 따라 무궁무진한 종류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포항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문화공간 한국수석포항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상생이의 손을 통해 포항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호미곶. 호미곶 해맞이 공원에 위치한 새천년 기념관의 수석박물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포항에서 처음 만나는 수석박물관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내빈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많은 박물관이 있지만 정말 흔치 않은 박물관입니다. 수석박물관인데요. 이 박물관 어떻게 개관하게 되셨나요? 뭐 얘기를 하려면 장구하고 한 6년 전부터 우리 사단법인 한국수석회라고 우리가 창립된 지 올해로 34주년이 됐어요. 거기서 내가 이사장을 4년 하면서 이 박물관을 포항에다 건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내고 또 여러분들이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 수석박물관에는 몇 점 정도 전시가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요 안에 전시되어 있는 게 178점이고 여기가 한 120점 정도 돼요. 4년 전부터 추진된 한국수석포항박물관. 53만 포항 시민들과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 그리고 전국의 수석 애호가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개관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수석의 미를 감상하기 위해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수석 박물관에 와주셨는데요. 평소 이 수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요? 자연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수석은 인간에게 많은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을 정화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상상력을 이렇게 또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 이런 수석을 자기 혼자만이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부를 하고 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에 이 박물관을 열게 된 계기입니다. 이런 수석을 많이 이렇게 기부해 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 여기에 있는 우리 호미곶에 있는 이 수석 박물관이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여줘서 그런 그 마음을 정화하고 이런 부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미곶 해맞이 공원 내 새천년 기념관 3층에 자리 잡은 한국수석포항박물관. 김명조 명예관장과 한국수석회 회원들의 기증으로 박물관이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 포항만의 차별화된 관광 상품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석 박물관에 오셔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계신데요. 오늘 이곳 어떻게 방문하게 되셨어요? 저희가 흥이 사는데요. 흥이 사는데 그냥 바람 쐴 겸 날씨도 좋고 해서 그냥 와. 예. 구경 왔다가 오래간만에 또 왔는데 이 수석 박물관 뭐 전시회도 하니까 한번 와봤어요. 아, 그렇군요. 야, 수석에 대해서는 우리 아내분은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솔직히 전시회 여기 와서 자세히 알게 됐지 그 전에는 잘 몰랐죠.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그냥 종류도 너무 많고 이거 평소에 그냥 돌 지나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의미 있는 돌들도 많이 보고 하니까 좋네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이 빚어낸 고요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수석.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수석이 보여주는 신비로움에 빠져드는데요. 이제는 언제든지 수석을 감상할 수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수석 박물관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수석을 보면 너른 호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수석은 푸른 산, 또 거친 파도의 흔적이 느껴지는 해안 절벽을 보는 것도 같은데요. 이렇게 수석을 눈으로 한번,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 이 수석을 통해서 자연의 절경 속에 함께 쏙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전시는
해마다 저희 미술관에서는 원로 작가 조명전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푸른 해유 권용호 선생님의 작품전인데요. 1960년대에 최초로 포항 하단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이분이 그룹전을 결성하고 전시를 함으로써 어떤 포항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는 선생님의 어떤 작품전입니다. 제목도 푸른 해유인데요. 고향이 구룡포입니다. 구룡포에서 자라난 어떤 그 푸른 바다를 연상을 해서 과거의 추억이 있는 구룡포의 이제 해유,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쪽의 어떤 내용으로 작품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품은 선생님께서 서라벌 예술대학교에 졸업하시고 처음으로 구룡포 중학교의 미술교사로 이렇게 발령받으면서 처음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그림입니다. 1961년도에 그렸는데요. 구룡포의 어떤 엄마들이 그 어머니들의 어떤 삶을 그렸는데 그 시절에는 다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끼니 극장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의 엄마들의 어떤 모습을 그렸는데요. 작가 자신이기도 하고 그 작가의 어머님의 모습을 그렸는 구룡포 사람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 시기의 어떤 작품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권용호 선생님 작품 중기에 해당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에 주로 제작된 작품인데요. 선생님이 어떤 불교에 되게 심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도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기도 있었는데 어떤 그런 스님의 어떤 그 불교에 대한 어떤 그 신앙심이나 그 신앙심과 어떤 그 민간 신앙까지 또 생각하고 계셨을 때 또 이제 물고기라는 어떤 구룡포에 대한 어떤 또 추억 이런 거를 절묘하게 방구상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있는 작품인데요. 보면은 연꽃이라든지 탑이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일반인들한테는 좀 가슴에 와닿는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은 선생님께서 후기에 해당되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보면은 심플하고 좀 현대적이고 물고기를 표현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디자인 요소가 좀 강한 어떤 색채감과 어떤 그 구조 감각이라든지 심플한 작품을 제작했는데요. 제목이 줄 따라가는 해유입니다. 이거 물고기 떼들을 굉장히 남대로 어떤 조밀하게 오밀조밀하게 그려낸 작품인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현대 미술적인 어떤 단순하고 어떤 함축적인 그런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는 권용호 선생님께서 포항 지역의 어떤 인물이었고 또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작품을 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작품전입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자랐고 또 그걸 작품화했기 때문에 좋은 작품만 유치를 했습니다. 초기, 중기, 말기 그분의 대표작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어떤 어린 시절 추억이 어떤 것인지를 남대로 느껴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인 백로도 지나고 맑고 높은 하늘은 이제 완연한 가을을 품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데요. 기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 충분한 영양 섭취와 운동으로 올가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TV 열린 포항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